들어갈래? 좋아. 1분기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CES였습니다. 컨슈머 일렉트릭 쇼라는 행사가 있는데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기본 비용이 1,200만 원. 패키지 오퍼도 물론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가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고에 있습니다. CES 그럼 어디서 열리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걷다 보면 나오겠죠. 컨벤션 센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대로 찾아왔다 그죠? 앞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행사가 진행 중에 어떤 모습인지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번 CES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것은 인공지능이 가장 핵심이에요.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CES를 주도한 건 AI,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AI를 접목한 기술과 제품을 앞다퉈 소개했습니다. 출근한 주인 대신 강아지를 돌보고 퇴근 후에는 운동을 돕는 AI 집사 로봇부터 Today is upper body day. Great, start now. 우리 기업들의 활약도 두드러졌습니다. 투명한 유리처럼 보이지만 전원을 켜면 TV로 변신합니다. 세계 최초로 투명 무선 OLED TV를 선보인 LG전자는 CES 최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표면 검사로 만성 질환을 알려주는 AI 변기, 물고만 있어도 이를 닦아주는 칫솔 등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차체를 붙이고 떼내 캠핑카와 소형버스로 변신하는 모듈형 차량이나 개처럼 옆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도 주목받았습니다. 나흘 만에 막을 내린 CES 2024. 310개 혁신상 가운데 우리 기업이 121개를 휩쓸었고 8개사는 최고 혁신 기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컨벤션 센터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근처에 뭔가 이상하게 안 했어요. 새로 짓고 있는 이제 당시 사진이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See what it looks like inside. F1 레이스가 열리면서 이 구조 전체가 LED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Out of the new famous Vegas Sphere Arena during the YouTube concert, and it looks incredible. There's over 580,000 LED screens that can be used to show anything during the show. There was 20,000 fans seated in the arena, and all of them couldn't believe what they were seeing inside of the largest sphere in the world. 우리 저기 미국 여행 가실 때 스피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한국에도 생겼다면 생겨봐요. 미국 쪽에 이걸 할지 말지 협상 중에 나옵니다. 성격이 급하시면 미국 가서 보셔도 되고 성격이 안 급하시면 기다렸다가 한국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월에 CES가 열리려면 이때는 MWC라고 또 비슷한 행사가 열렸어요. 세계 3대 IT 축제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가볼까요? 스페인도. 요 건물이죠? 네. 요 건물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도 2층으로 올라가요. 어쨌든 이렇게는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명의 승객을 태운 도심항공교통 한 대가 수직으로 떠오릅니다. 꽉 막힌 도로를 벗어나 김포공항에서 워커힐 호텔까지 비행합니다. MWC 2024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란비아 전시장 한가운데서 진행된 SK텔레콤의 UAM 가상 체험입니다. 이들은 또 텔코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를 전시했습니다. 음성 데이터가 많은 통신사 특성을 살려 음성 인식률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통신사가 잘하는 AI라는 뜻의 텔코 AI입니다. KT도 AI를 활용해 비상 상황에서도 최적의 비행 스케줄링이 가능한 UAM 교통관리 시스템과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글로벌 무대에 공개했습니다. 스마트폰 내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갖춘 AI폰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가 대표적으로 독일 도이치텔레콤이 퀄컴과 개발 중인 AI 시제품도 공개됐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나 서버로 보내지 않고 기기 자체에 장착된 반도체 칩을 통해 연산 추론하는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외부로 보냈다가 다시 가져올 때 생기는 지연 시간이 없어집니다. 통화 내용 같은 은밀한 정보가 외부로 한 번도 나가지 않게 함으로써 보안성도 높아집니다. 자, 마지막 3대 IT 이슈는 독일에 있는 IFA입니다. 여기 독일 한번 잠깐 들렀다가 디지털과 관련된 뉴스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IFA가 열리는 곳인데 그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여줍니다. 잘 들었네. 그냥 뭐 이렇게 일단 정도로만 하고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CES부터 MWC, IFA까지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왜 하고 있냐면요, 시대가 변한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인공지능 핸드폰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지금 들리는 신문의 소식에 의하면 중국 움직임을 닥칠 거라고 해요.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지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 어떤 산업이나 기업이 더 성장할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저희 투자 원칙이나 이런 것도 궁금하다 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와서 스케이팅을 잘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다 스케이팅을 잘 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비싼 것 같아요. 투자. 아무리 이론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 해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들 뭘 하시냐면요. 투기를 하십니다. 어쨌든 투자와 투기는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볼게요. 일반인들의 금융시장은요. 이런 겁니다. 가장 안전하게 적금, 예금, 아파트, 주식 이런 거 합니다. 아파트 왜 샀냐고 물어보면 모를 것 같아서. 사놓고 뭘 하죠? 그냥 살아요. 세를 주던가. 개발을 안 해요. 그죠? 뭐 조금씩 인테리어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근데 저는 투자라고 봅니다. 그 정도 노력 있는 분들. 근데 그냥 모를 것 같아서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본가들은 이런 시장에서 움직입니다. 엔젤 투자, 주식 투자, 사모펀드, 부동산, 개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펀드가 1000조 원 시대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펀드 순자산 62%인 621조 원이 사모펀드다. 자, 우리가 아는 펀드가 1000조 원인데 그 중에 62%가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사모펀드는 49명 이하만 사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예요.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롯데손보가 어디 겁니까? 롯데손보는 어떤 회사 거예요? 롯데 건가요? 아니죠. JKL 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보험회사입니다. 그걸 인수하고 뭘 하죠? 체질 개선을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뭘 했을까요? 보험료를 올렸어요. 보험료를 더 걷기 시작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실손보험. 보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회사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런 노력을 하면서 시간을 들인다는 거죠. 2015년 인수해서 이제 내놨어요. 롯데손보 팔라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 MBK입니다. 19년간 투자자한테 27조를 돌렸습니다. 사모펀드는 몇 명이라고요? 45명이에요. 19년간 27조를 했어요. 볼게요. 아시아 두 번째 규모 테마파크인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어디 거였다? 한때 어디 거였다? MBK 거였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MBK는 이걸 사서 뭐예요? 가만히 있나요? 이제 너 내 거 하지 않는 거 계속 경영에 참여하면서 대표이사가 또 이사진들이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몸값을 올린 다음에 8년간 운영하고 나서 팔아요. 투자죠. 이런 게 투자죠. INM 사모펀드입니다. 4년 만에 지분을 30% 팔아서 원금에서 볼게요. 그럼 70% 수익인 거죠. 네. 뭘 합니까? 체질 개선.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줍니다. 사놓고 기다리는 거 아니고 오른데 해서 사는 거 아니고. 조금 멘트님 질문을 주셨는데 좀더 강의를 요청드립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투자인가 투기인가 생각을 해보자고. 비트코인 올랐죠? 더 오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더 오를 겁니다. 왜요? 왜 오를까요? 많이 사니까. 그럼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떤 게 있죠? 매길 수가 없어요. 맞아, 그게. 자, 그럼 금은 매길 수 있죠. 어떻게 매길 수 있습니까? 가치죠. 시세. 그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금 자체에 가치가 있나요? 수요예요. 그냥 공급과 수요. 금이 안전자산이래. 누가 만들었나요? 모르겠어요.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금은 안전자산. 그리고 비트코인은 가상 안전자산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이 생겼고 사람들이 많이 사면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팔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기하시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심리를 장사해야죠. 일단 비트코인과 금은 일단 워렌 버핏은 안 해요. 버핏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비트코인 계속 욕하고 있고요. 금도 예전부터 안 했어요.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하겠대요. 어떻게 가치를 매겨요?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은데 그게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투기다. 진짜 투자가들은 투자가 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다 흔들려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저는 드림보드에도 국내 60대의 예감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 그리고 반려동물 케이푸드 얘기가 흥미롭고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면 케이푸드를 활용한 콜라보 관련된 관심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중히 알아보고 싶고 네. 그래서 진짜 이 중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죠? 케이푸드 콜라보. 자, 그런데 제가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왜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서 하고 싶다. 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만 사업을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업을 접근할 때 왜 중에서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반려동물 장례, 캠핑카처럼 캠핑카 대신에 화장시설을 만드는 것이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여러 업체가 나오고 그 몇 군데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근데 민원은 들을 수 있어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런 문제가 있대요. 이게 화장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좀 잔인한 얘기인데 사람도 화장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 정도 사이즈라면 때문에 좀 규제가 깐깐한 겁니다. 문제잖아요. 해결하고 싶은 문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놈아야
그 꽈배기가 추로스랑 도넛을 꺾었대. 던킨 도넛이 비켜. 꽈배기 맛있죠? 따뜻할 때 먹으면 K푸드가 먹히고 있다는 거죠. 그냥 편의점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외국인들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화풀이 되겠죠. 매운맛부터 소난맛 순서대로 중간까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K푸드를 열심히 즐기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K푸드를 먹기 위해서 우리 시장에 많이 다녀갔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제가 1회차부터 K푸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가면 성공할 수 있다. 성장하는 우리 타이밍에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두끼라고 하는 떡볶이 무한리필 그 가게 가보셨나요? 한다 하더라고요, 해외에서도. 그래서 한번 우리도 떡볶이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진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